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잘 지냈나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날이 더워질 때쯤이면 어떤 친구가 자꾸 저를 쫓아다니고 들러붙는데 올해는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 친구는 모기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속담은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외국 속담을 소개하려 해요. 속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번 어느 나라 속담인지 맞춰 볼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외국 속담인데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입니다.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이 속담은 티벳 지역의 속담이랍니다. 예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많이 와닿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검에는 2개의 날이 있고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딱 봐도 말조심에 관한 속담이네요.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살딩크의 박항서 감독님이 있는 베트남 속담이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1번입니다. 그림가에서 나를 보고 파란색으로 쓰인 속담의 뜻과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순서대로 그림가부터 같이 해결해 볼까요? 자주 들어보았던 속담이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입니다. 외양간이란 소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속담은 소를 도둑 맞은 다음 에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한번 써보세요. 시작. 선생님은 요즘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시를 들어봤어요. 조금 덥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그림 나입니다. 이 속담도 마찬가지로 자주 들었던 속담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죠.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티끌도 많이 모이면 큰 산이 된다는 뜻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 봅시다. 용돈을 저축해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림다에서 사용된 속담은 어떤 속담인가요? 네, 우물을 파도한 우물을 파라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한번 적어 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림라에서 사용된 속담은 무엇인가요? 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룻강아지는 정말 아기 강아지를 말하고요. 범은 호랑이를 말한답니다. 아기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랍니다. 즉, 철없이 함부로 덤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어린 아이들이 농구를 하다가 농구 선수에게 아저씨, 우리 농구 시합 한판 합시다. 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겠어요. 이번 문제입니다. 글가에서 라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속담과 그 뜻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글가부터 라까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시작. 글가입니다. 10,000원을 주고 장난감을 샀는데 세상에나 고장이 났네요. 고치러 갔더니 수리비가 15,000원인 상황이에요. 차라리 하나 새로 사는 게 나은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하죠. 비슷한 속담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밑에 속담의 뜻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중심이 되는 것보다 부분이 더 큰 상황이죠.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바늘보다 실이 굵다가 되면 되겠네요. 이 속담들은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땅히 작아야 할 것이 크고 커야 할 것이 작다는 뜻이랍니다. 다음은 글라입니다. 지우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지우가 항상 야구공과 야구 장갑을 들고 다니나 봅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가 되겠네요. 이와 비슷한 속담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용 가는데 구름 간다라는 속담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뜻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랍니다.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글 다입니다. 누가 영주에게 편지를 썼네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디며 희망을 가지라는 내용이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 적절한 편지네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요. 관련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네, 유명한 속담이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라는 속담이 되겠네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응달에도 햇빛 뜨는 날이 있다가 있고요. 마룻구멍에도 무엇이 들까요? 네, 맞습니다. 볕들 날이 있다입니다. 그럼 이 속담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 고생이 심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생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 늘 그랬듯이 답을 찾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는답니다. 글라입니다. 내 자랑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노느라 발표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며 발표했군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에 적절한 속담은 무엇일까요? 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도 잘 안 되었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가 되겠네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내용의 속담이 되겠네요. 오이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지나무에 가지 열린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난다. 가 비슷한 속담이 되겠네요. 이 속담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자신이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가 있답니다. 154쪽입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다음 속담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문제입니다. 5개의 속담이 등장하네요. 속담과 그 뜻을 바르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화면이 부족해서 3개, 2개로 잘랐어요.
힌트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잘하겠지만 힌트랍니다. 시작. 첫 번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어디로 연결되면 될까요? 네, 세 번째로 가면 되겠네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어떤 뜻이죠? 네, 내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무슨 뜻인가요? 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무슨 뜻이죠? 네,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번에 2번입니다. 3번에 1번을 참고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용할 속담을 정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작. 155쪽 상단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고 싶은 말에 어울리는 속담을 사용해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 뒤에 속담을 사용해도 되고, 속담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답니다. 이번에서 정한 여러분의 생각과 사용할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155쪽 빈 곳에 쓰고 댓글로도 달아봅시다. 시작.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